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힐링 감성 톡 41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문방구 같은 공간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힘들 때 생각나는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보다 사람이 많이 머무르는 공간, 그 공간에서 나는 고민들을 책으로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현정 대표님과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일부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지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김현정 대표님에게 궁금한 거 여쭤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긴장되시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네. 하셨는데요.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혹시 몰라서 잠깐 찾아는 봤는데 아마 이게 컬렉션 뭐 이런 거랑 합쳐진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네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큐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책이랑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재창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원래 큐레이션이라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서점이라는 게 많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책들 혹은 뭐 대형 서점 중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한 책들 네. 세상에 너무 수만 가지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저희가 읽어보고 맞는 제안한 그 도움이 될 책 혹은 위로가 될 책들을 골라서 제안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시고, 누군가가 저한테도 큐레이터, 북큐레이터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네. 여쭤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저는 역으로 오히려 서점에서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게 대표님 같은 분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네네. 영업을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서점에는 네. 출판사분들이 책을 보내주시기도 그쵸. 하고요. 한번 네. 읽어봐라 네. 보내주시기도 하고, 마케터분들도 한 번쯤은 그러실 지세나 것 서점에 같아요. 놀러 오셔서 책을 조금 챙겨오세요. 그럼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정말 다 거의 다 읽어보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추천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요즘 많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부터 해서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같이 상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대표님은 다 SNS 매일 다요. 다 하죠? 아무거나 걸려라. 근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네네네. 바쁘시겠어요. 진짜 바쁘시겠다. 그냥 하다 보면 또 되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나름의 콘텐츠라는 거를 가지고 그걸 또 기획을 하시고 네. 원래는 예전에 직업이 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그런 기획자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세상 콘텐츠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세요? 예. 가장 큰 맥락은 사람들한테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인데, 그게 만약에 폴링 사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꽃띠랑 하면은 같이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쵸. 사람들이 찌들어 있다가 회사에 찌들어 있다가 네. 사실 이거 만드는 과정이 엄청 내가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괜찮아요. 네.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책을 읽어라 자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강조하죠. 어른들이 읽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저는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수업으로 만들어서도 설명을 하고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네. 북콘서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깨우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드는 거라고 네. 보시면 혹시 되세요.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이제 북콘서트 행사라든지 이런 뭔가 기획하신 일에 네네.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서점들은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네. 웬만한 정보들은 저희가 정말 바로바로 올리기 때문에 정보에 보시면 신청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로 신청하시면 쉽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럼 혹시 기존에 하셨던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서울식물원,
콘서트가 북앤 뮤직 힐링 콘서트였어요. 네. 그래서 보이스 힐러라고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랑 식물 관련했던 책을 북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거기 배경이 주는 그렇죠. 규모도 좀 컸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예뻐요, 막. 네.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기억이 나고 제일 재밌었던 것은 그 홍대에 매년 와우 북 페스티벌이라고 엄청 크게 북 페스티벌을 해요. 네. 그 홍대 길거리가 완전 다 네. 가보셨죠? 아니 저희 서울 저희도 미디어 네, 했어요. 그쪽에서 하셨구나. 그쪽에서 홍대 직접 거리. 직접 출연도 예, 하셨는데 예, 공개 예, 방송 예, 했었거든요. 예. 저희 마을 미디어 단체 다 모여가지고 오, 재밌었겠다. 네. 저희도 거기에서 북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셔가지고 이제 홍대 한복판에서 북 콘서트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시골 수녀가 상경해가지고 성공한 것 마냥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 책으로 음악과. 음악이랑 막 밤이 너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나? 뭐 술도 있었나요? 술 먹으러 가시겠죠 이제 다들. 근데 내용은 네. 너무 가볍지도 않지만 인생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좀 더 젊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 그 와인 파티 같은 것처럼 많이 해요.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밤에. 네네네. 아 저도 좀 껴들고 싶은데. 오셔도 돼요. 아니 이 아줌마가 가면은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아니야, 근데 정말 이런 동네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 오시면 네. 다 좋아하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오시기도 해요. 네. 아니면 아줌마들 모임을 따로 코스타 살롱으로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네, 가야 저희랑 될까요? 협업해서 아, 제가 그 우리 지금의 세상 콘텐츠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동네 잡지도 발간을 네. 하셨었고 또 아. 독서 모임도 있고 맞아요. 네. 또 지금의 살롱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진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모임도 있으시고 또 책 음악을 만나다 해서 신개념 소통형 고민 콘서트라는 또 이름으로 또 하셨고 또 동네 공연장도 되셨고 또 영화 읽는 밤 영화랑도 또 이렇게 하나 맞아요. 봐요. 그리고 또 외부 콜라보 작업은 당연히 또 하시고 또 재즈 앤 북 콘서트도 하시고 사당 매거진, 사당 굿즈. 사당 맞아요. 굿즈라는 거는 뭐 상품 네, 네. 얘기하는 거죠. 에코백이랑 예, 예, 예. 이제 유리컵.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라는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거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북 그 뭐죠? 이렇게 클립 해놓는 거 뭐죠? 책갈피. 책갈피도 네, 또 하고. 나무에 막 맞아요. 그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네. 사당 로컬 크리에이터 또 문화데이 등등. 아니 뭐 이 콘텐츠 개발이 지역에서 갖다 붙이네. 활동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저는. 멋져요, 멋져요. 예. 어마무지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네. 활동을. 야. 예. 근데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음. 요즘 친구들이 하나에 갇혀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고 웬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다 콜라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다 주로 같이 이제 하고. 오신 분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 반영해서 만약에 아. 이번에 고민 대화 모임 지금의 살롱 주제를 퇴사로 하자. 그러면 알겠다. 바로 그 다음 달에 퇴사로 바로바로 반영하는. 그게 제일 살아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는 바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말해주시는. 근데 의외로 그 사당 지역에 젊은 애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혼자 많이 사는- 살아요. 아니, 그쵸? 거기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네, 네. 교통의 요지고. 네. 교통의 요지인데 할 게 없어서 다들 외곽으로 나갔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 홍대로 신촌으로 네, 강남으로 연남으로 자꾸 네. 좋은 데로 맞아. 연남 맞아. 쪽으로 많이 네. 빠지기도 네. 하는데. 네. 사당 사당에서 네. 너무 좋은 집에 일 가지 하고 마라. 있어요. 동네에서 놀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사당을 딱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역 콘텐츠를 만드는 네네. 거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으시고 음.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이 마을 미디어 우리 지금 네. 마을 생활 전파소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통해서 우선을 하고 있지만 네.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럼요. 서로 지역 살리기 또 지역 주민들 대화 네. 소통 장소 네.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되고 그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서점 1년 차에는 제가 장사라는 걸 사실 처음 그쵸, 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사죠. 너무 막연한 거예요. 손님이 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막상 들어가려면은 뭐 맞아, 하는 데지? 멈거려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 네.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몇 번 오신 분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해방촌에는 비가 와도 사람이 득실득실 하더라.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제가.
그래요? 비 온 날엔 원래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물었는데 근데 거기는 가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서점도 가고 할 거 많잖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친구랑 놀러 갈 때 다 될 수 있는 동네로 네, 놀러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당 처음에는 서점에 어떻게 사람들이 오게 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당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 와야지만이 이게 서점이 잘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 활동을 지역으로 넓히면 그게 서점의 활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야. 여러 가지들이 재밌는 거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넓혀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사당 맛집을 공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역 활성화를 시켜서 네 맞아요. 유입을 시킨 후에 저 서점에 원래 놀러 정말 오세요. 그거 하고 네, 싶었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쿠폰 발행하고 예, 같이 예, 뭔가 예, 축제 예.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랬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축제까지는 못하고 사당 굿즈 같은 경우에도 지역 예술가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그분들 디자인을 써서 여기에는 뭐 안나아트 스튜디오 공방에서 맞아요.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서점 대표로만 머무르기에는 그릇이 너무 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막 지금 네, 와,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젊은 친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먹고 살려고. 야. 그럼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까? 이제 제가 제 전략을 한 예, 거예요. 예, 예. 이 사당에나 지역 활동에 중점을 두되 외부 활동이 이제 나갔다 오면은 사실 그게 월세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외부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서 저를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책 하면은 사회는 김현정이 봐야 맞아. 된대.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를 써라.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을 하고 아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출은 김현정에게 서점 책도 김현정에게 근데 그게 생존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살면서 내가 뭘 잘하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행동으로 하면서 사는 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그쵸,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걸 개척해 놓지 않은 네, 상태에서 네, 네. 내가 새롭게 개척한다는 건 네. 굉장히 힘든데 또 그 그만한 일을, 희열이 네. 그렇게 꾸준히 굉장히 해오실 수 재밌어 하고 있다는 계셔요 게. 지금. 네. 아니 근데 적성에 이게 딱 맞는 보면 일을 저는 사실 지금. 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대표님은 날로 막 화살이 피어나죠. 그래서 역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너무 지금 행복하신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1년째가 제일 힘들었고 적응을 너무 그쵸. 못하고 그건 누구나. 9시부터 6시까지 제가 생활했던 직장인인데 저녁에 3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죠. 이 오전이 비어서 정말 한국인이니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쉬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하고 있지?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병처럼 막 나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2년 지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 진짜 이렇게 대표님을 통해서 네네. 나아진 삶을 살고 계시는 분 네. 소개 좀. 되게 기억 남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한 예. 분은 올 때마다 꼭 매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철학책이랑 인문사회 책이 좀 많아요. 심리책이 특히나 많고 그게 저라는 사람이 같이 소통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 하나면 다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가져다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읽다 보면 그 책에 패턴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런 예, 것들을 예.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의 삶이 생각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 작곡가분이 계신데 그분도 요즘 너무 방황을 했는데 여기서 추천해준 책 몇 권을 읽고 생각의 방향을 잡았다라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요즘 정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엄청 힘들 때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생기가 있어지는 그게 표정으로 저희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책방의 존재의 의미나 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겠다고 택했을 때의 뭔가 보람 잘 가고 있구나라는 네. 것들을 그분들 보면서 많이 느끼죠. 네,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네. 거 하나가 김현정 대표님의 인생책은 뭘까요? 네. 그거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서점 주인이 이거 맨날 네.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매번 바뀌어요. 네, 그러시겠죠. 정말 매번 네. 바뀌는데 제 인생을 확 바꿔놨던 책은 네. 고등학교 때 책이에요. 적고 근데 이게 싶어요. 다 아는 베스트셀러예요. 뭐죠? 마시멜로우 이야기. 네, 되게 의외로 저희 집에도 저는 있는데. 그 네. 책을 저희 집에도 보고 있어요. 진짜 인생이 확 바뀌었었어요.
까지도 네, 바뀌신 확 바뀌었었는데 거예요? 그게 네. 예전엔 저도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꿈을 갔잖아요. 맨날 장래희망 묻잖아요. 네. 어른들이. 강요하죠. 네, 그 네. 장래희망 뭐지? 네. 내가 저 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 꿈에 맞추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되게 확 바꿔서 네. 그때부터 좀 되게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졌고 지금은 사실 읽을 때마다 인생 책인 것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때 느낌이 또 네, 달라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하나로 정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도대체 전 또 궁금한 게 김연아 대표님은 책을 하루에 뭐 몇 권씩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아, 네. 읽으시는 거 엄청 많이 읽어야 남한테 맞아요. 추천을 할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몇 권 읽냐라고 여쭤보시기도 해서 근데 안 세봐서 사실 잘 모르고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세봐서 몇 권 정도 읽는다는 건 모르겠지만 책 읽는 방식이 하루에 동시에 3권을 읽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오늘 오잖아요. 네. 교통수단 탈 때 읽는 책, 서점에서 읽는 책, 집에서 읽는 책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읽는 속도도 다 다르고 제일 빠른 건 서점에서 읽는 책. 그 책들은 빨리빨리 읽고 제가 소개해줘야 되는 네. 거. 또 궁금한 거는 가서 서점에 다른 서점에 가서 고르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 맞아 궁금해하세요. 맞아. 아, 네, 다들 도대체 서점 중에 책을 어떻게 어떻게 찾느냐. 구입하세요? 저도 이런 동네 네. 오면 남의 동네잖아요. 잘 안 오는 동네 있으면 무조건 동네 서점에 가서 거기에 서점 사장님들이 큐레이션한 책들을 고르기도 하고 특히나 SNS로 손님들이 좋다고 했던 책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했던 책들은 킵해놓고 제가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석 같은 책이 되게 많아요. 대형 그래요? 서점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곳 가거나 대형 서점에서도 그 뭐지 베스트셀러 존 말고 안쪽에 가면 박혀져 있잖아요. 책이 그런 데를 가서 봐요. 그러면 이제 몰랐던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셨죠?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저희 엄마가 도대체 너 왜 서점 한다고 하냐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제가 위인전 그 알죠? 뻔한 위인전을 네.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책을 읽게 됐냐면 그때 고등학생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책의 매력에 빠졌고 대학생 때 정말 많이 읽었던 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시험 공부가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도서관이잖아요. 네. 공부하는 데가 거기 숨어가지고 책만 뽑아봤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회사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나 뭐 인문사회, 철학책을 엄청 많이 읽기 시작한.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많이 읽어요. 그쵸. 근데요, 왜 자기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이게 직업이 돼버리는 맞아요. 순간 힘이 의무로 읽어야 되고 이런 그쵸. 것 때문에 힘이 드실 맞아요. 네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그쵸. 진짜 그 혀안에 가시가 붙는다는 말이 맞는데 일을 안 한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숙제 오늘 같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다른 업무가 있잖아요. 일을 했는데 책을 안 읽으면 뭔가 그 쌓이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 같은 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방책으로 마련한 게 집에서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 30분 정도 책을 읽어요. 근데 그때는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서점 일을 하면 아무래도 100% 제가 좋아하는 책만으로는 그쵸. 큐레이션을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집에 가면 정말 제가 너무 읽고 싶었던 책들이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읽고 싶은 책이? 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너 씻고 이렇게 해리포터 보면 이후에 없는데 약간 그때 그 느낌인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책들 보면 생각 정리도 하고 좋고. 네. 아니 근데 맨날 그 책만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언제 결혼하시고 하실 거예요? 연애는 진짜 언제 하세요? 다들 근데 막 바쁘면 연애를 하냐, 뭐 바빠서 연애 그러니까.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 내면 할 수 있어, 왜 못해? 아니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 하기 바쁘겠죠. 무슨 책을 또 막 읽어요. 그럼 언제 아니, 결혼하실 거예요? 언제 결혼할까?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사적인 질문하는 저희 거예요. 엄마가 그 손담비 엄마처럼 요즘 네. 나 혼자 산다 보면 손담비 어머니가 맨날 끝에 결혼해라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저희 엄마도 요즘 많이 네. 그러시거든요. 근데 네. 뭐 때가 되면 때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그쵸? 하고 있어요. 네. 음. 언젠간 하겠지. 안 할 생각은 저는 아. 안 할 생각을 가진 건 아닌데 저는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비혼주의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많죠, 요즘은.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접하고 있어요. 딩크족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를 가지신 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 어떤 삶이 나한테도 좀 맞겠다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럼 어쨌든 대표님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고 하더라도 이 독립서점은 유지를 하실 생각이 하고 있으신 싶어요. 거죠? 네, 이 일은 계속 하고 싶은 것.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엔 유아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동화책.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그림책. 들려주고 싶은 맞아요. 뭐 이런 거. 그림책이 힐링이 되는지 제가 정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독서 지도도 해보고 싶고 그쵸. 아이들을 위한 것도 해보고 싶고 나이대가 사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그럼 분명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삶이. 그러면 또 저와 같이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한테도 당신의 아이한테 추천한 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막 그러겠네요. 그런 다른 그림들도 막 그려지는데요. 아기가 생기신다면 애기 안고 나와야 되는.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막 마룻바닥으로 바뀌면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앞으로 혹시 네. 책을 출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책을 내야겠다라는 게 없는 게 책을 많이 접하고 읽다 보니까 네. 책 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 저는 또 아무나 쉽게 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네. 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내지 않을까. 네. 책을 추천을 한 책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청소년 내지는 뭐 이때 뭐 꼭 읽어야 될 책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15분 뭐 책을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마치 읽은 것처럼 맞아요. 왜 상식선에서 그쵸. 알고 있어야 예, 되니까 뭐 예. 그렇게 소개된 책들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류의 책을 또 내게 되실지 궁금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지 네 아니면 또 네 활동하시는 아니면 이런 영역의 이야기를 또 쓰실지 고민들을 다 취합한 거와 책과 이렇게 대비해서 맞아요. 했던 것만 네. 책으로도만 내도 맞아. 예, 그거 예, 말씀하시는 예. 분들 많이 계셨어요. 예. 벌써 책 한 권이 나오겠다. 책은 나오겠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요 그 로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로망 모습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로망 그냥 로망보다는 단순한 로망 실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당연히 이제 보실 때는 보여지는 그쵸. 것만 보이니까 저희 멋지잖아요. 손님들도 계속 네. 저도 이게 꿈이었어요. 네. 뭐 그런 교육도 나가요. 책방 네. 창업 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잘 생각해 보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책방이라는 건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는 못한다라고 결론을 그쵸. 내렸다. 네. 네. 근데 그걸 좋아하시니까 또 서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대신에 대표님은 재고는 안 쌀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약간 그 전략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재고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게 종수가 적고 한 권을 만약 K체 모험을 입고를 시키면 이거를 한 3권 5권을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네. 얘가 다 나가면 새 책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책이 너무 빨리 나가. 너무 잘 나갔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6번 입고까지 시키고 재고는 안 남기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엄청 예. 좋죠. 왜냐하면 그런 서점의 그 빼곡한 책들이 재고 이렇게 좀 짐으로 그럼요. 나중에 남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리고 신간이 미친 듯이 예,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신간도 채워넣어야 되고. 그럼 그 안 나가는 책 하나 또래를 위해서 억지로 추천해서 팔아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게 왜냐하면 되게 빨리 나가 5권밖에 없어가지고. 예. 와, 그러면 픽한마다 그쵸. 거의 네. 대박이군요. 그래서 올해 차지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2달, 3달. 그런 책은 처음에는 왜 안 나가? 저 빨리 나가야 새 책 하는데라고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언젠간 만나서 가더라고요. 주인이 좀 따로 희한하군요. 있군요. 전 그걸 믿어서 저 책은 야. 놔두면 또 언젠간 저 누구한테 맞는 책을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딱 한 권 남았을 때 그래서 되게 스릴이 있어요. 어. 누가 가져갈까? 어떤 사람이 즐기시는군요. 가져갈까? 그런 것들. 네. 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또 그런 게. 맞아요. 아니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 좀 됐나요?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서강준 나왔던 왜 드라마가 제가 요즘 드라마를 못 시골에서 봐서. 겨울에 별책부록이었나? 아니 제목이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요? 전 안 봐서 몰라요. 왜 시골에서 작은 서점 이런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되게 그 원래 책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뭐 갑자기 쓰러지고 막 뭐 실려가고 뭐 이런 거 뭐 그거 그거 본것 대한민국 같은데. 전형적인 드라마. 아유 뭐 하여튼 네. 거기에서 뭔가를 네, 되게 멋있었어요. 시골 마을의 그런 작은 서점이. 서점에서 맞아요. 네, 독서 예, 모임도 예, 네, 예, 뭐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뭐 근데 그랬던 사실 게- 옛날 서점은 그런 모임 장소라기보다는 진짜 책 사는 거밖에 없었잖아요. 예.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많이 서점들이. 바뀌면서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네.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뭐 또 오시는 분들한테 네.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네. 예. 공간이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한 사람도 안 들어올 때도 있나요? 있죠. 그게 예. 서점의 특성상 예. 한 1년쯤은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는 진짜요? 날이 3개월 정도 아, 정말 예. 완전 신생일 때 3개월 정도는 어.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번은 한 명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뭐 하고 있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뭐 하고 있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음. 뭐라도 뭐라도 보이려고. 해야 홍보를 해야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그쵸, 이렇게 무한대를 가만히 모르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명도 안 오는 날은 없어요. 한 명은 와요. 누구래도. 친구든 뭐 동네 친구든 한 명은 이제 오는. 네. 아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 그것 네. 때문에. 네, 불황이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맞아요. 책을 이제 아이고. 출판하시고 출판에도 뭐 크게 뭐 코엑스에서 준비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루 그렇죠. 전날 다 취소가 되고 북콘스트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너무 지금 출판계도 맞아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처음 타격 왔을 때 3-4월인가요? 그때가 정말 심했어요. 왜냐면 거리에 사람이 그치, 못 다니는데 도대체 여기에 올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일정이 잡혀놨던 것도 다 취소가 되고 네. 처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첫 아. 공격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온라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서점은 너무 아날로그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바로 적용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때쯤 동네 분들이 동네 서점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택배 주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들. 저희가 택배 주문 받고 있는데 사실 택배 주문이 3,000원 추가가 들어요. 택배비가. 네. 그럼 책값에 3,000원 추가가 되면 사실 요즘 그 대형 세점에서는 10% 할인까지 해서 네, 무료배송으로 맞아요. 주는데 어. 근데 그렇게 지켜주는 분들이 와. 있어서 조금 유지를 했었고 뭐 모아뒀던 다 그 월세로 냈죠 이제 그때 심각할 때는 근데 다시 얌전해졌을 때는 그때 다시 막 손님들이 오고 모임 열면은 이제 외로웠으니까 우리도 대화를 그동안 못했으니까 못했던 거. 네, 그때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또 심해져서 네. 지금도 걱정이긴 그러니까 해요. 이제 또 시작이에요. 네, 또 시작이어서 걱정이긴 한데 2차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 태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할래?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하지? 온라인으로 돌릴 수 있는 건 뭐지? 나도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책이라도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로는 또 그거 활동하시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추천해 주시는 책이 맞아요. 정말 마음에 쏙 와닿거든요. 그 홈쇼핑 말고 서점 쇼핑 말고 아니 진짜 이런 거 뭐 해야겠다. 얼굴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분 빨리 사세요. 제안하면 아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런 걸 어. 해볼까 네. 하고 100권 한정. 네. 시간 줄어듭니다. 네, 빠르게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행히 또 손님들이 아껴주시니까 네. 서점을 그 일부러 사주시는 거죠 사실 더 드려가지고 네, 네. 사주고 아유, 아무튼 응원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얼굴 이렇게 밝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종이책이 뭐 요즘에는 뭐 이북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요. 많이 네. 바뀌고 있는데 이 종이책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사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오픈한 날 그 서점을 오픈한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픈한 첫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올 거잖아요. 네, 처음 네, 보는 네, 공간이니까 첫날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종이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난 단돌하네. 나도 책 나 책 업을 했는데 나는 종이책 버리고 난 결국 이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안 될 거예요라고 악담을 퍼붓고 가는 거예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근데 약간 둔해요. 그런 거를 약간 흘려드는 뒤에 사람인데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 첫날이라고 네. 친구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아, 저 사람 첫날에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근데 책 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저 사람 말이 저는 흘려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북도 좋고 뭐 좋긴 하지만 이 종이 질감을 못 잊으시는 그쵸.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이렇게 그 카페나 날 좋을 때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읽는 맛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줄 꺼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네 서점이 동네 독서 모임들 그런 것들 다양한 모임들을 계속 여는 한 저는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없어지려면 진작에 없어졌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지금 시대에 네, 보면. 네.
그렇군요. 진짜 당차고 네. 알찬 오늘 인터뷰였어요. 너무나 예쁘신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뭐 이제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 다들 자꾸 서점의 네. 목표가 무엇이냐,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강한 목표는 다음 달도 살아남기, 서점으로서 다음 달도 살아남기,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남기이고 가장 제 인생에서 큰 그런 목표는 서점 자체가 서점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복합 공간으로 네, 더 나아가서는 사실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울에 모여가지고 자꾸 서점에 오잖아요. 그런 게 넓혀져서 뭐 로컬 푸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식당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마을에 형성되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인간 냄새가 나는. 네. 네, 이런 젊은 분을 만나게 돼서 오늘 너무 저까지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이야기꽃 비우는 스타살롱 꽃스타.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